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이 한 명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잘 기억하기, 시대조사에 연결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때 처음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했듯이 저도 4가지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 인생에 대한 철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그리고 나에게 감동스러웠던 순간은, 그 4가지 주제를 놓고 짧게 3분 내지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이 있다면 모든 일이든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뭐 차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 사고도 나고 회사에도 잘리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보는 거에 따라 이제 연초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액땜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게 제가 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로 이제 빗대어 보자면, 불행도 요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제가 팟빵에서도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행복하면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게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일단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도 필기가, 저기도 필기만 집중되게 하거든. 네.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태로.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4명이 적기만 있잖아. 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교란시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본인이 해줘야 돼. 네네. 여기도 골프를 처음에 치는 게 이제 공무원 접대용으로 시작했다. 저는 나중에 기억하는지. 접대용으로 어떤 목적도 과제를, 문제를 낼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본인이 한 거에서 질문이 나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교란시키면서 해요. 재영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다 보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약간 갸우뚱 하시던데 잘 이해가 안 되셨나요? 그냥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네.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그게 뭐 다른 관점에서 보고 그러는 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행동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희용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네, 여행 좋아해요. 네. 여행을 왜 좋아하시나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실래요? 스트레스 좀 풀어주고 다시 약간 스트레스 풀어주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스트레스를 여행이 풀어준다고 했는데, 어떤 여행지를 가면서 이렇게 유명한 걸 보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 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행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행 가면 이제 그런 생활 자체가 없어지니까 거기서도 풀어지는 것 같고, 좋은 거 먹고 뭐 맛있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풀어지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 상대하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그 국적, 다양한 나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을 하고 끝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게 다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연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진 찍고 여행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도 해줍니다. 그래서 먹고 같이 생활하면 더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좋아하고, 네. 여행 좋아하고, 이런 것들로 통해가지고 또 인연까지 연결하고 하는 게 네네. 상당히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웃어서 행복하다? 이거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갖다가 최종 목표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남은 인생을 계속 살면은 굉장히 좀 나중에 잘 살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요리 얘기했는데 요리 잘하시나요? 요리 못합니다. 스파게티는 할 수 있습니다. 라면은 못 끓이시는데 스파게티는 하나요? 아니 라면은 네. 왜냐면 자취할 때 많이 끓여 먹었으니까요. 아,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애기한테 해주는 게 이제 스파게티 말고는 제가 해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저는 강자에게 잘하고 약자한테는 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척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이익에만 맞고 뭐 이렇게 윗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약자들한테는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게 인과응보로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쌓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제가 읽고 듣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 많이 느낍니다. 협회장님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느끼고 그리고 제가 교육생들을 가르치지만 이야기하는 거에 통해서 제가 배우는 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항상 수용하고 나쁜 점은 고치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포인트로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소통이 돼야지 교육생과 소통이 돼야지 자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거가 부족한지 알고 이제 교육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자에게 잘하고 약자한테 더 잘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씨? 강자한테 잘하고 약자한테 더 잘하는 사람. 네. 뭐 리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쪽의 어떤 그 위아래 어떤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잘 하는 거로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본인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은데요. 저요? 네, 강자한테도 잘해야 되고 약자한테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아까 말한 대부분 사람들이 강자한테는 중요하고 약자를 갖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데 강자한테도 잘해야 되고 약자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은 굉장히 좀 이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저도 제가 지키는 그 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강자한테도 잘하고 약자한테도 잘하면 저한테 돌아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이 없고. 근데 저에게도 명확한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강자든 약자든 여기 선에서 지키는 거고 약자를 도와주고 잘해주더라도 요 선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면 요거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자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강자들. 네. 강자든 약자든 이제 말씀하셨듯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 어릴 때는 이제 나만 잘하면은 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약자라면은 제가 도움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또 사람 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덕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면 강자는 강자니까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나에게 감동스러웠던 때가 제가 요리를 처음 하기 시작한 그 계기는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야 영화를 그때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요리학원을 다녔고 그 뒤로 30살까지 쭉 요리만 생각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 호주에서 협회장님 팟캐스트를 처음 접하고 그때부터 경매 그리고 부동산 그쪽에 대해서 그 호주에서 눈을 떴고 전세 전전세 이런 걸 제 나름대로 해보고 그리고 2, 3년 하니까 제 월급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배우자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법의 중요성 강조했는데 경매는 말이 99%다라고 계속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말은 즉슨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자면 good communication could save someone's life. 그러니까 good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면 save someone's life. 다른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save life. 네,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희입니다. 어때, 스파레주 교육 만족하십니까? 네.
뭔가를 꼭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저는 제가 평소에 살면서 생각했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행합일이라는 거를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행, 안은 지식이죠. 행은 행동함, 행동, 지식과 행동을 같이 하자. 하나의 것으로 하자. 그런 걸 제가 항상 모토로 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뜻이 뭐냐면, 원래의 뜻은 아는 것은 원래 있다는 거야. 그 아는 대로 사실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안 해. 영화에서 잠깐 보셨죠? 원래 자기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이 없잖아 있으니까 항상 그러지 말자고 그런 지행합일이라는 것을 제 생활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또 운동이 좀 있는데, 좋아하는 것들 중에 운동을 굳이 하나 꼽자면 제가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한 7, 8년, 9년,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골프를 처음 시작된 계기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소장을 하면서 공무원들 접대 때문에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막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분위기보다 오히려 운동을 나가고 이렇게 밖에서 여유 있게 즐기는 것이 더 어떤 생활이 되다 보니까 골프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게 직업하고 연계가 돼서 어떤 제가 그 직업 생활을 해 나가는데 좀 원활하게, 윤활유 있게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골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긴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실제로 칠 때 보면 내가 앉는 대로 안 쳐져. 그 넓은 필드에 요만한 공이 가운데로 안 떨어지고 맨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오비를 향해서. 필기를 못할 정도로. 그게 참 미안해요. 그런 식으로. 정도로 질문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지금은 너무 필기나 타이핑만 집중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하면서 일단 이제 퀴즈를 본인이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너무 이렇게 타이밍 치게 하면 안 돼. 예, 알았습니다. 좀 쉽게 했더니 역시 바로 찍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운동을? 골프. 골프는 근데 내가 뭐가 자주 난다고요? 슬라이스는 말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그 건설회사를 다니게 된 계기가, 저는 군대를 제대하면서 기중기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무슨 자격증? 기중기 자격증을 따서 제가 타워크레인 아시죠? 실제로 아파트 현장은 높은데, 그걸 제가 한 1년 넘게 좀 했었어요. 그 기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재밌구나 하면서 제가 안 되겠다. 차라리 대학을 가자.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고, 건축이 아닌 토목을 택했죠. 그래서 토목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소장도 하고 지내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나오게 됐어요. 뭐라고요? 네. 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게 뭐죠? 전기.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전기죠. 그리고 전기 회사를 그 사람이 세웠죠. 근데 결국은 전기 회사를 나오게 됐어. 왜? 수많은 영업의 실패 때문에. 발명은 정말로 1000여 가지가 넘게 그 사람이 발명을 했거든요. 근데 발명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사업에 같이 연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사업과 발명을 같이 했죠. 근데 실제로 자기 삶은 그때 그리 편하진 않았다. 왜? 계속 뭔가 발명하고 뭔가 또 그걸 사업에 만들고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발명했다 사업했다 발명했다 사업했다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까 그거예요.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도. 그래서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의 일생, 그러니까 에디슨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을 때 그게 백금으로 만들었어요. 백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백금은 어때요? 비싸죠.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탄소 소멸한 걸 개발을 해서 결국 이제 대중화에 성공을 해죠. 그래서 에디슨이 굉장히 전기도 만들었지만 그게 널리 퍼지게끔 한 사람이 또 장본인 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에디슨은 그런데 에디슨 살면서 에디슨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천재랑 99%의 땀과 1%의 영감이다. 그 말 기억하시죠?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 에디슨이 그 말을 했어. 에디슨은 살아온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왜?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 그 사람은. 그런데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크면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을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점 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그 구절이 몇 개 있는데,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뭐 한 사람이에요? 간호사죠. 근데 뭐가 안 되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잖아. 그죠? 근데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다. 스파레 주익이 오셨는데 여기서 경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좋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나는 향후에 어떻게 돼야겠다는 비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비전을 좀 원대하게 갖고 크게 갖고 그걸 차근차근 쪼개서 자기의 계획으로 하루의 계획으로 일주일의 계획으로 한 달의 계획으로 1년의 계획으로 몇 년의 계획? 1년의 계획만 말했나? 그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 미래를 예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의 창조 경제가 아니고 진짜 창조하는 거야. 미래를 누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야 자신의 미래가 창조되겠죠. 그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코비라는 박사가 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 말의 요지는 다 지금 끝났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해야겠죠. 부지런히. 게으르면 안 돼. 조금 더 노력해야 돼. 남보다 1시간 더, 남보다 30분 더.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 사실은 조금 발전이 있겠죠. 시대조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아까 그 원론 설명했죠? 그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대로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한 번만 해야 될까요? 무한반복해야 될까요? 무한반복해야 돼. 무한반복. 모든 생활에 자신의 생활에 무한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경매 실력을 결국 높여주면서 자신의 인생도 높여지도록.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두 지사장의 그 얘기를 들으셨죠? 들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말하고 싶은 어떤 의도. 의도는 살면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실천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창조 정신과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라 이거라. 네네. 자, 재홍 씨, 예. 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저희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 네 그게 안 가지, 들려. 여러분들이 안 들려. 네 가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네 가지. 예. 석철 씨 네 가지예요? 예. 네 가지 맞아? 뭐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좋고, 네 번째는 내가 어떤 감동적인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둬가지고요. 어디?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이 좋다. 예, 예. 뭐 사람을 좋아하시고, 뭐 여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한 인연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에게는 요리도 해주고 하면서 어떤 이러한 사람이, 통병을 지금 적어놔야 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중에서도 약자한테 잘하고, 아니 강자한테 잘하고 약자한테 더 잘하는 사람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한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싫은 부분은 이런 사람 싫다라는 거는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뭐 덕을 쌓는 일이 참 힘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도 읽으시고 책도 보고 읽고 듣고 그러면서 회장님한테도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교육생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것도 교육생으로부터 느낄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참 적은 건 몇 개 없는데 말은 많이 한다. 요리를 지금 추억을 더듬으면서 지금 봐봐 거의 적어놓은 게 지금 몇 개 없어. 근데 말을 되게 많이 해. 요리를 처음 이제 배우게 된 계기는 이제 요리를 배우기 전날 그 심야극장 석장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받고 이제 그걸로 해서 결정을 한 건 아니시고 그냥 그때 어떤 그런 추억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고1 때부터 요리를 시작하셔서 30살까지 하셨는데 2013년도 이제 13년 인도의 팟캐스트를 이제 접하고 나면서 이제 경매에 이제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매의 99%는 말이다라는 어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인생에 참 뚜렷한 목표가 있으신 것 같고 참 열심히 사신 지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일홍 씨. 예. 철학은 지사님 철학은 모든 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예를 들었는데 차 사고가 났다는 걸 예를 들면서 차 사고 난 거를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고 나고 뭐 직장도 딸리고 그럼 재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다른 관점을 생각했을 때 연초에 사고가 났다면 그걸 액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이 차 얘기는 두 분한테서 안 들었던 얘기다. 그죠? 지금 두 분이 지금 A팀, C팀도 듣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차 사고 부분은 두 분한테서 없었던 얘기였어. 그죠? 자. 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했었고요. 좋아하는 거는 사람하고 여행, 그리고 여행 중에서 사진 찍는 거, 그리고 여행 같이 한 사람들한테 요리해 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강자에게 잘하고 약자에게 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자신의 기준이 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서 한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무슨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싫어한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덕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육 중에 그 교육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교육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감동스러웠던 때는 그 태극기 휘날리며를 본 다음 날 요리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30살까지 요리만 했는데 이제 13년도에 호주에서 협회장님 팟캐스트를 들어서 그 이후에 경매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서 전세하고 전전세 그런 투자를 해서 3년 정도 만에 월급만큼의 수입을 얻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 확신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기부를 하셨다 이런 얘기 하셨고 경매는 말이 99%다. 말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 아까 그 영어로 속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 얘기해 주고 의사소통을 잘하면 그 뜻은 의사소통을 잘하면 어떤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다. Good communication save someone's life. 그죠? 속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된 거예요? 네, 끝입니다. 자, 등산하고 뭘 좋아한다 그랬죠? 등산할 때 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행할 때 사진 찍고 여행한 사람들하고 꼭 요리해 주는 거. 두 가지였나요? 기록하고. 자, 성철 씨. 네. 여행할 때 좋아하는 거. 여행할 때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만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예, 기록하는 거 좋아하시고. 기록.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한테 요리해 주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진 요리가 아니고 사진 기록 요리네요. 그죠? 그 세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기록 얘기나 사진 말고 사진 요리 말고 다른 걸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진하고 요리만 나왔어. 사진을 찍는 게 일종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진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진만 찍지 다른 기록은 안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잖아. 그렇게 돼. 그러면 자 어느 게 정답이야? 사진하고 기록도 다른가 하는 거 아니면 사진과 요리만 하는 거? 그 처음에 얘기할 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고 했고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 그래서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는 사람, 여행, 사진, 요리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안 보고 그리고 평소에 기록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고. 아 그러면은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고 기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이군요. 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요리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서 먹고 자고 사진도 찍고 하면 더 교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더 친해지면 요리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 요리는 여행하는 사람한테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친해지면 베푸는 거군요. 네. 친해지면 요리를 해주는 거지 친해지려고 여행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다. 좀 다르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듣고 총평을 듣겠습니다. 네, 저 네 가지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고 인생 철학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이 좋다 그리고 이제 감동스러웠던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셨고 인생 철학은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셨고 이제 올 초에 예를 들면은 올 초에 차 사고가 났는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불평도 요리가 된다라고. 불평도 요리가 된다. 이 멘트는 또 딴 분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이제 특히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하면서 기록하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요리해 주는 거를 좋아한다. 여기에서도 친해지면 요리한다라는 게 빠졌다, 그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그 재홍 씨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그렇지. 재용 씨한테 질문한 게 재용 씨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웃으셨냐, 그러니까 갸우뚱하셨냐라고 물어봤는데 재홍 씨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서 갸우뚱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강자에게도 잘하고 약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질문이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럼 강자하고 약자하고 둘 다 잘해주면은 좀 피곤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또 하셨구나. 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가 하고 그 선을 넘게 되면은 하지 않는다, 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약자에게 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단어도 나왔었습니까? 덕을 쌓는 일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배우는 점이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참 많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여기 이제 교육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배우는 점도 참 많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것들이 소통이 다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이라는 단어도 했나요? 근데 왜 세 분은 한마디도 안 해? 들어보니까 있었던 것 같지. 그리고 감동스러웠을 때는 이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갖다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이제 요리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고 호주로 가가지고 하다가 2013년도 몇 월인지는 저도 기록을 못했고 2014년도에 호주에서 팟캐스트로 해가지고 협회장님 얘기를 듣고 전전세 2, 3년 사이에 월급과 맞먹는 금액을 하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영어 그 세이브 어쩌고 하는 그거가 나왔는데 Save someone's life. 그때부터 따라해보세요. Save someone's life. 그때 세이브
올해는 히어링이 돼서 바로 들으면 기억이 돼. 저는 이게 세이프인 줄 알고 처음에 그냥 세이브구나라고 하면 세이브야? 이때부터 이제 그 사고의 회로가 정지가 됐어요. 자, 상대적으로 네 분 중에서는 그 지금 장현 씨가 굉장히 디테일이 있죠? 자, 디테일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떤 것 때문에 디테일이 있었을까요? 땡! 똑같이 여러분들을 쓰신 걸 보고 설명을 했어. 뭐 때문일까? 단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워서 들을 때 항상 명사, 형용사, 부사할 때 형용사, 부사가 수식어죠. 근데 명사하고 형용사, 부사 이런 어떤 단어에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단어에서 인과응보가 세 분이 빠지셨지만 나왔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명확한 단어들을 기억해도 아무리 빨라도 이 명사 같은 거 최소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알아놓으면 이게 안 빠뜨리는 거죠. 근데 줄거리를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다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차선책은 어떤 명사 같은 경우만 아까 제가 그래서 가로 이렇게 쳐놓은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중시 여겼던 이유가 그렇게 해놔야 안 놓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두 명이 그 예를 들면 이런 걸 잘못 전달을 하면 전쟁이 안 날 거가 전쟁이 나기도 해요. 사진을 보내놨더니 갔다 와서 아우 있는 그대로 전달 안 하고 아우 거기 모기가 있어가지고 책상을 딱 쳤는데 걔가요 대화하던 중에 책상을 뻥 치는 게 책상에 있는 잔이 도르륵 떴는 게 그냥 정말 저는 시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야 전쟁 준비해 파리를 잡으려고 모기 잡으려고 쳤을 뿐인데 아시겠죠? 네.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태극기 휘날리며랑 요리 시작한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야? 여기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태극기 휘날리며하고 요리에 시작하고 연관된 단어들이 나온 거죠? 그걸 마지막에 좀 질문을 했는데 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어떤 영감이 왔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 전날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그 다음날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리학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생각이 난다라고. 그러니까 요리 시작한 계기랑 전혀 상관없고,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걸로 그냥 요리학원을 등록했는데 그 날짜 전에 태극기를 봤기 때문에 그 얘기가 태극기가 나온 건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그냥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리를 시작한 날을 사실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벤트가 아마 그 당시 태극기를 본 다음 날이었던 걸로 이러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이상하게 태극기랑 뭔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굳이 연결은 안 되지만 이라는 말까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많은 표현대로 하면은 그냥 요리 시작한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쯤 태극기를 봤어요. 이러면 전혀 영화랑 관계 없는 거죠. 영화랑. 그러니까 굳이 영화랑 관계 없이란 단어 자체도 필요 없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그쵸? 자, 품평. 나와서라 했잖아. 잘 들었죠? 나와서 했어. 자. 일단은 네 분의 이야기를 쫙 다 들어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품평을 물론 앞에 세 분이서 틀린 거 위주로도 많이 얘기해 주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장현 씨가 하신 말 중에 가장 이야기가 그 정리가 돼 있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다 듣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저는 강자한테 잘하고 약자한테 더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피곤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고받고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극기 휘날리며를 말할 때 그러면 거기에 영감을 받으셨군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았어.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다음날 요리학원을 등록을 하는데 그 전날 새벽에 영화를 봐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질문 주고받은 거, 그게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영어를 쓴 이유는 약간 이렇게 혼돈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구문은 기억은 하시지만 이제 잘 기억 못 하시더라도 속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높이 사고 좀 깜짝 놀라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질문을 자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질문 안 하시고 그냥 받아 적기에만 바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씨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 너무 제 얘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쌓여져서 한번 웃음 포인트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강자한테도 강하고 약자한테는 더 잘한다. 근데 왜 강자한테 잘하는지 아세요? 강자니까. 항상 이렇게 한번 웃었었습니다. 그럼 그게 또 빠졌네요. 네. 그런 이 얘기 들은 거랑 또 다르죠? 네. 내분을 통해 들은 얘기랑 당사자 얘기랑 또 다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팟캐스트를 호주에서 2003년도에 제가 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고, 2013년 초. 네, 2013년 초. 네. 초가 빠졌죠. 그리고 이제 전전세가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2년 3년간 해가지고 이제 월급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 경매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해서 온 거지, 2013년도에 팟캐스트를 보고 호주에서 경매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이 들으면 혼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 호주에는 그 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유찰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 높은 그런 많이 불러서 사듯이 높이 부를 만큼 이렇게 해서 그런 경매입니다.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모르시고 아예 다른 사람이 들으실 때는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접 들으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놓치신 게 문답에 했었다는 어떤 이벤트죠. 분명한 사실관계가 좀 빠졌어. 그죠? 문답을 그 당시에 누가 질문을 했고, 누가 이런 분위기로 의도로 질문을 했고, 이렇게 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 나쁜 놈 되고 그래. 아무 말 안 했는데, 응? 자기들끼리 알아서 전달해, 막. 나중에는 막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지금 아시겠죠? 네 분이 직접 받아 적었는데 지금 상황이 네 분이 살짝 달랐고, 어떤 분들은 빠뜨린 거 어떤 분은 기억했고, 실제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한 사람하고 또 내용이 좀 달랐다. 자, 요게 한 5분, 6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근데 5분, 6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받아 적기만 했다. 근데 부동산에는 받아 적기만 합니까? 내가 질문도 해야 합니까? 질문도 한다. 그러니까 더 정신이 없지. 질문하랴, 받아 적으랴, 질문하랴, 받아 적으랴. 그죠? 그거가 이제 어려운 거야. 이제 그런 우선 차이점 느끼신 거고. 자, 우리 영래 씨는 김재희 본부장님 뭐라고 했나요? 원래 아는 것은 원래 내 안에 있다. 근데 아는 대로 행동을 못 한다. 했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알지만 행동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행 합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지 말자. 부합되지 않아? 지행 불합치하자 얘기야? 네네. 뭘 해야 또? 그게 아닌, 네. 그걸 하고 있고요. 그 좋아하는 운동은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를 좋아한다? 골프를 쳤던 계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소장으로 일했을 때 공무원들 접대를 예전에는 이제 술 많이 먹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나가서 즐기고 이제 활동적인 걸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면서도 골프에 또 그 지행 합의를 또 비율을 또 드셨어요. 그래서 골프의 지행 합의? 네. 그래서 실제로 아는데도 실제로 쳤는데 그렇게 안 가더라 라면서 이제 그 참 희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협회장님이 정신산만하게 질문을 던지라고 타이핑만 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타이핑만 치고 있었어요. 네, 그때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건설회사를 다니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군대에서 이제 타워 크레인 1년 넘게 이제 하다가 기중기 자격증을 취득하셨대요. 재미를 느껴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건축이 아니고 토목 쪽으로 전공을 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소장으로 지내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그 직업을 하다가 골프를 또 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골프를 또 치게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골프를 원래 쳤었는데 기중기하고 대학 가다가 골프를 또 치게 된 거야? 네, 골프 계기를 말하다가 이제 소장이 된 그 건설 현장에 있었던 계기를 말하면서 다시 또 이어갔던 거죠. 골프를 그렇게 해서 치게 됐다. 잘 이해가 안 돼. 이해는 잘 안 돼. 네. 뭐 회사가 부서가 나서 나왔다고 했고요. 회사가 부도났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회사가 뭔지는 안 물어보셨죠? 안 물어봤어요. 원래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네네. 지금이야 이제 받아 적는 연습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안 하신 건 문제야. 근데 이제 요 다음 후에 또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약간 귀를 만지면서 이제 손을 좀 떠셨어요. 아 그때 귀를 만지면서 손을 귀를 만지면서 손을 이렇게 떤 거야? 네. 귀 만지고 손 좀 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무슨 정신병자 그잖아. 지금 공무원 접대용으로 골프를 치다가 지행합의를 강조하다가 또 뭐 얘기하다가 귀를 만지면서 손을 떨다가 이제 말도 듣는 얘기만 나오면 끝장인 거야. 네, 일단 네, 그렇고요. 좋아하는 그 인물은 이제 에디슨하고 저기 헬렌 켈러를 두셨는데 토마스 에디슨은 그 사람들이 한 말도 막 했죠? 네, 막 했어요. 맨날 쓰는 말이야. 헬렌 켈러. 네, 네. 헬렌 켈러도 했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니야, 했던 얘기를 해줘야 돼. 네네. 그래야지 다른 분하고 또 진술이 일치하는지. 아, 네. 전기회사를 세웠고, 전기회사를 또 실패하게 된 거는 발명도 하면서 이제 상업과 연동을 못해서 돈을 또 못 만들게 돼서 그런 실패를 했다. 하지만 에디슨이 자기 삶은 편하지 않았고, 그렇게 불우한 시절을 보냈었는데, 네. 그래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디슨의 어떤 점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거 빠져있네요. 있어요? 그 에디슨의 어떤 점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없어? 그거 적으신 분. 창조정신? 저기 성규. 어린 시절 불우하게 초등학교밖에 학교도 못 나온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님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했다. 그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행동했다. 전혀 일관성이 없는데. 저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속기사처럼 그대로 적었어. 네. 자, 잘못했구만. 자, 내 탓이야. 자, 김재희 본부장 뭐라고 했나요? 예, 처음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스파레즈 교육 만족하십니까? 예, 질문하시고 평생에 인생 철학을 지행 합일로 삼으시고 지행 합의를 아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을 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운동은 골프를 좋아하셨고 건설 현장 소장으로 있으시면서 골프가 직업과 연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골프는 알기는 그리고 이제 토목을 전공하시고 회사 부도 후 나오셔서 거기 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다음에 대학을 간 거야? 예, 회사를 그건 모르는 회사 기사생활 1년 하다가 1년 하다가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다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난 건가? 순서가 타워 크레인 1년 군대에서 자격증을 따고 군대에서 자격증을 따고 타워 크레인 생활을 1년 하고 타워 크레인 1년 하고 1년 대학하고 대학 가서 그 대학이土木과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뒤.土木생활을 하면서 현장 부장까지 했고 그러니까 그 대학이 나온 다음에 현장 소장을 한 거네.
대학을 졸업한 게 그 다음에 현장 소장 하다가 부도 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시간수가 좀 안 맞다. 그죠? 네. 저거는 게 앞뒤가 결혼하기 전에 애 낳은 케이스인데. 애가 넷인데 결혼 전에 넷을 낳았어. 이렇게 예를 드니까 쉽죠? 그런데 또 졸아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왜 졸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또 적은 거. 에디슨을 좋아하시고 에디슨을 전기를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 에디슨의 명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못 따라 적었어요. 못 따라 적었어. 네. 또 헬렌 켈러 간호사님은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불쌍하다? 하시고 슬프다가 아니고? 네, 불쌍하다. 헬렌 켈러가 간호사예요? 예, 헬렌 켈러는 간호사. 눈과 간호사야? 귀가 출신? 헬렌 켈러는 과학자 아닌가? 과학자지? 그렇구나. 나 왜 간호사였어? 예. 내가 남의 직업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자, 그래야 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슬픈 것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슬프다. 또 미래는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자신이 아는 것으로 미래를 창조한다. 그 얘기도 했어요? 그게 아까 코비인가 그건가? 네, 스티븐 코비. 그게 다시 얘기해봐요. 저기 경래 씨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 스티븐 코비가요.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렇죠. 미래를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내가 그냥 그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잘 사는지 궁금하죠? 점을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냥 그런 미래를 만드는 데 쉽죠? 자. 저요? 네. 명사를 잘 적으셨던. 네, 본부장님. 살면서 그 철학이 하나 있으신데 늘 지행합일이라는 이 용어를 철학으로 삼는데요. 지행이란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지행합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뜻이고요. 골프를 한 10년 차 골프를 치고 계시는데 10년? 네. 저기서 7년하고 9년인가? 거의 10년 차래요. 10년? 합치면 7년 얘기는 누가 나왔죠? 수영 씨? 7에서 9년. 7, 8, 9, 10 이렇게. 7, 8, 9, 10. 10년. 9년에서 10년이야? 네, 10년 어느 게 차인데. 정답이야? 9년에서 10년. 10년 차. 7, 8, 9, 10이라고 썼어요. 7, 8, 9, 10 그랬어? 처음에 7에서 8, 아니면 9에서 1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10년 차로. 야. 10년 차로 적었네요. 요거 건설회사 중요한 소장님 요점이다. 접대로 은행, 골프를 치시게 됐는데. 누구 접대로? 건설회사 소장 시절에 접대로 골프를 누구를 접대하기 위해서? 건설회사 소장 시절에 사장님을 접대하려고? 아니요, 거기 거래처. 거래처. 저기 공무원이라 그랬어. 거래처 접대로 이제 그걸 골프를 하시게 됐는데 그게 직업과 이제 연결해서 골프를 하셨대요. 직업과 연결해서? 아니, 그게 이제 골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골프를 하시게 된 거죠. 예, 예. 뭐 대충 해. 정의는 살아있다. 예, 건설회사 기준교회 파워크레인 자격증을 따서요. 군 시절에 무슨 자격증? 파워크레인.
타워 크레인. 아니, 타워 크레인. 근데 저쪽에서는 기중기 자격증 땄다 했는데? 기중기 중에 타워 크레인이란.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자격증이에요? 기중기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이름은 기중기. 기중기인데. 그러니까 자격증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아까 기중기 자격증. 기중기인데, 그게 이름이 타워 크레인이란 기중기예요. 대충 1년간 묻어봐. 기사 생활을 하셨고요. 현장 소장으로 계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토목과에 대학을 이제 다시 들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다시 들어가셨다가 대학 졸업 후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고 그만두셨고요. 이제 그 본부장님이 이제, 항상 존경하는 사람인가? 그건 안 써있네? 설마 짐승은 아닐 거 아니야? 존경하는 사람이 토머스 에디슨 그분을 존경하는 인물에 들어간대요. 네. 근데 이제 그 토머스 에디슨 이 사람은 전등을 개발하셨잖아요. 처음 전등을 개발할 때 백검으로 만들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이제 실용화가 못 되고 나중에는 이제 탄소 섬유 이걸 널리 공급해가지고 그 공급하신 분이잖아, 그죠? 그래 이제 그 토머스 나한테 확인할 필요 없어. 그분은 천재는 99% 노력과 1% 영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요. 이 사람은 자랄 때 환경이 불우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헬린케어 이분이 또 존경하는 분에 들어가시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지만 비전 있는 앞을 못 보는 거는 앞을 못 보는 슬픔보다 비전이 없는 게 더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창조적인 어떤 행위라 그랬고 미래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일일 계획과 월 계획을 잘 이렇게 세워서 행동하고 부지런해야 되지 게으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경매도 우리가 아는 지식을 배워서 무한 반복을 해야 된대요. 무한 반복이 아주 중요하고 경매도 되지만 인생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래는 아까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미래는 아까 있는데. 창조. 자, 이 얘기. 최선을. 미래에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네, 성공하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수영 씨? 저는 스티븐 코비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창조하는 거다. 근데 이제 미래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네. 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미래를 예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 미래를 창조하는. 저기도 문제가 있네. 미래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냐고. 예, 같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다가.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섞어놓고 영혼의 정확한 워딩은 미래를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생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막 해본 거죠? 자, 틀린 거 있으면 한 잡아줘봐요. 지금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죠?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흔들었으면 더 혼란스럽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 중에 이쪽에서 한 이야기가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하는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대체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 뭐냐면 원래는 세 가지, 네 가지로 말을 꼬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제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정도만 꼬았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운동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다시
직장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골프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걸 섞었어요. 근데 그걸 정확히 못 집어내시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티븐 코비 말을 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했죠? 현재. 현재 우리나라의 이거가 그 경제하는데 이거는 그런 창조가 아니다. 실제로 본인의 창조, 미래를 창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왜? 이해하기 쉽게. 현재 정치 상황과 어떤. 근데 그걸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신 가장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그러면서 그걸 다 이야기를 끝내고 두 가지를 꼬았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은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일부러 포인트를 주고 중요하다고 이야기 또 했고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고 그러면 그게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그 점은 좀 경래 씨 왜 안 적었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일 것이다. 저 사람이 저게 진심이면 지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은 지행합의라고 연결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창조경제는 저창조경제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두 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줬어요. 일부러 한 번 더 강조하고 나중에 두 가지가 있단 말씀까지 드렸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신 거. 그건 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자, 이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시세를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통해서 답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듣는데 받아 적지를 못해버리면 어떨까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받아듣는 테스트 합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 적기만 했는데도 오류가 생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적는 거에 문제도 있는 거야. 그죠? 적는 거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될까? 시간의 선우도 그렇고 아까 골프가 7년 여기서 7년 9년 얘기 들었다가 여기서 10년 얘기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7, 8 아니다 90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9년 10년이 맞는 얘기가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혼동을 하면 안 돼. 근데 부동산에 여기 한 9분 가까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에 통화하면 20분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분 얘기했는데 노트에 적어 놓은 거는 몇 자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력은 언제 생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 안 하시죠? 한 서너 살 때 얘기를. 근데 서너 살 때 뒤지게 맞은 건 생각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났냐 그러면 뇌에 충격이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을 조사할 때 가장 충격적인 얘기,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제일 기억에 오래 남아. 아니면 너무 좋다는 얘기 듣고 또 좋아해.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억을 창조하고 조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내가 창조하는 거라며.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좋게 또 바꿔버려.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고 그러죠. 망상. 네. 그래서 그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를 경계해서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각 팀끼리만 이렇게 뒤로 도르셔가지고 이렇게 지사장들은 코칭을 해주고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자기의 철학하고 또는 자기의 자기 철학들 있죠? 그쵸? 자기 철학하고 자기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자기의 어린 시절의 어떤 무엇 이런 거를 각자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각자 적으세요. 그럼 됐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1번 2번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 가장 소중한 거 하나 왜 소중한지
자, 에피소드 하나하고 나에게 소중한 거 하나하고 왜 소중한지. 그 두 가지 질문을 각자 한마디씩 하셔서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출발!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안 있어도 돼요. 아예 모시고 커피숍으로 한 분 나가고, 또 여기서 하실 분 여기 이렇게 하고. 시간은요, 정확하게 지금 2시 50분이거든요. 3시 10분 드릴게. 3시 10분. 잘 적으세요. 그래서 몇 분 분량? 아니요. 두 가지 질문이니까. 자기가 저는요 이거죠. 1번이 에피소드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면 저는 언제쯤에 가장 나는 이제 예를 들면 경매를 처음 받은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마 98년에 한여름이었죠. 그래서 한여름에 법정에서 그냥 그 덥디 더운 곳에서 사람이 그냥 미어 터졌던 장면. 그때 사람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아직도. 법대에서 6명이 나가 있는데 나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1등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때 법대에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보냈고, 그때 진짜 이 아내가 그냥 그 한여름에, 장마철에 아내가 얼마나 후덥지근해요. 그 에어컨을 켜놔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좁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공간에가 아지랑이 같은 게 이렇게 피어있는, 그게 나는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 자, 그런 얘기를 나는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나의 소중한 무엇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제일 소중하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분이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각 분당 2번씩 발언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유롭게 토론하듯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성철 씨가 하면 세 분이 적어야지. 적기만 해야 될까? 질문도 해야 될까? 질문도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재용 씨가 그럼 또 적으면서 질문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성철 씨 나와 있고, 여기는 앉아 있고, 각자 3명이 나와서 성철 씨 얘기를 하게끔 할 거야. 성철 씨는요, 뭐가 기억이고요, 뭐가 추억이고요, 뭐가 소중하답니다. 그때 얼마나 틀리는지 나올 거예요. 됐죠? 고! 커피숍도 좋고 식당도 있고 편할 대로 하십시오.